자, 그러면 세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목표 설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학생이 스스로 목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일단은 성격 유형 검사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학생을 아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죠? 그냥 검사하고 시작하죠. MBTI 검사하고 좌뇌우뇌 검사, 애니어그램 검사, 그릭 검사, 이게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식력 있는 학습 검사들이거든요. 이걸로 학생의 공부 유형이라든가 성격 유형 잡고 여기에 맞춰서 코칭을 할 거예요. 시간 관리합니다. 스케줄 관리는 성실성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스케줄 검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부 동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 영역 학습에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맞춰 들어가요.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여름방학 때 여기까지. 목표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정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페이지 용지가 주어지는데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다 쓰는 겁니다. 이거를 나는 이제 이렇고 오늘 나는 진도는 어떻게 나갔고 여기서 테스트 결과 스케줄로는 어떻게 됐고 이거 다 나와요. 다 기록해서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기본 표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코칭이 돼요. 표준 커리큘럼도 있어서 여기대로 일단은 기본대로 따라가시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고는 1시간 반은 수능이고 1시간 반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미리 선행하는 방식으로 짰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역시 1시간 반은 수능으로 가고 1시간 반은 2학기 내신에서 나오는 중요한 작품들을 미리 선행합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반은 수능으로 가고 그 다음에 1시간 반은 2학기 내신인데 독서 파트, 문법 파트 이게 이제 출판사들이 아직 우리 친구들이 말을 정확하게 안 해줘가지고 잡히는 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플의 학습 과정입니다.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앞에 4단계가 공부, 교실에서 공부하는 단계고 뒤에 3단계가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좀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3개의 노트가 주어져요. 그래서 세플 노트 그 강의 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노트집이 하나가 있고 얘네들은 다 이제 따로따로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리한 것들은 학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관을 하게 돼 있고 복습할 거는 다시 줄 겁니다. 다 끝나면은 묶어서 한 달 지나면 묶어서 주고 자기가 좀 다시 평가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강의실 풍경 일단 목표 설정 되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 강의를 이제 듣겠죠. 들고 나서 그 강의가 5분에서 10분짜리예요. 듣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갖고 나오면 1대1로 피드백 받고 질문 주고받고 그 과정이 이제 반복되겠죠. 쭉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날 때 다음 시간 과제 집에서 뭘 해야 될지 숙제 과제 검사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질문의 수준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오고 가냐가 그 학생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단계가 돼요. 교재를 좀 자세하게 보시면 1단계는 배경 지식이에요. 그 단원을 이해한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배경 지식과 뭐 이런 상식들 강의 듣다가 넌 이것도 몰랐어? 이 무식한 이런 맥이 안 나와요. 듣고서 바로 뒤에서 바로 테스트 문제가 나와서 이걸 확인받는 거예요. 2단계는 그 단원에서 나오는 어휘와 개념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수업 듣다가 이게 뭐지?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진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걱정 없게 단어하고 개념을 앞으로 뺐어요. 듣고 역시 테스트 보고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배경 지식하고 개념 끝났으니까 어휘 끝났으니까 남는 건 본문이죠. 본문에만 집중해서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역시 또 테스트 문제 풉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동안에 했던 것들에 대한 총정리예요. 이걸 이제 메타화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는데 메타화라는 게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메타인지 해가지고 이게 높으면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문하고 내가 지금까지 학습한 지문을 서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해놨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외부 지문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연습에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단계까지가 이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제 부분인데, 노트 정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노트 정리는 전교 1등의 공통된 습관이에요. 내신 2.5 이하는 2.0도 그렇다. 이하는 노트 정리 할 줄 몰라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노트 정리를 퍼펙트하게 해서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노트 샘플들은 내가 다 외워서 쓴 거예요. 여학생들은 노트 만들다 끝나고, 남학생들은 노트를 만드는 법도 모르죠. 노트 만드는 법 다 일러줄 겁니다. 만든 다음에 외워서 다시 구현할 수 있어야 진짜 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이 이렇게 무식하게 왕창 나가는데, 이건 이제 내신 때니까 이렇게 왕창 나가는 거고, 평소엔 이렇게까지 이렇게 쌀벌하게 안 나가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 달에 한 번, UMC 국어 경시대라고 그래가지고, UA에서 매달 보는 경시대 문제가 있는데, 그걸로 평가 봅니다. 이 정도가 저희의 이제 전체적인 학습 과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많이 새롭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핵심은 그냥 과정대로 흘러가면 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서 국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하면서 서서히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속도가 느릴 수도 있는데, 속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평가 결과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빠른 친구하고 느린 친구하고 결과가 비례하지 않아요. 느린 애들이 잘 볼 수도 있고요. 빠른 애들이 또 못 볼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꼼꼼하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해되시나요? 보시고서 이해 안 되면 다시 또 문의 주시면 다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